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AI 개발 환경 세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백민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AI 개발을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주제고, AI를 조금이라도 다뤄보셨으면 아마 거의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만 하자면, 저는 일단 본 전공은 사실 경영이고 컴퓨터학과 이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딥러닝 학회 아이쿠에서 5기로 활동 중이고, 또 지금 인공지능학과 정종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ML 파이프라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이거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은 좀 이 그림처럼 데이터 추출, 뭐 전처리, 그 다음에 모델 학습,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제 배포까지 좀 다양한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환경 세팅이 좀 잘 되어 있어야 각 단계가 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좀 효율적으로 AI 관련 실험을 진행하든지 이제 뭐 배포를 하든지 그래서 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효율적인 AI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도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가상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상 환경이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맨 왼쪽은 이제 물리적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뭐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로 이제 하나의 운영체제 위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올라가 있는 구조라서, 이런 환경에서는 좀 다양한 뭐 실험 환경을 설정했을 경우 좀 그 환경끼리 충돌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버추얼 머신이라고, 가상 머신이라고도 하죠. 하나의 컴퓨터 위에 좀 각각의 게스트 OS를 올려서 완전히 독립된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OS를 통째로 복제해서 올리기 때문에 좀 다소 무겁고 리소스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컨테이너인데, 사실 컨테이너는 이제 컨테이너 엔진을 통해서 호스트 OS의 커널은 함께 공유하면서도 라이브러리와 실행 환경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제 도커가 이 컨테이너 기술을 좀 대표하는 도구이고, 환경 전체를 좀 이미지로 만들어서 누구나 똑같은 환경을 쉽게 재현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AI 파이프라인 과정에서는 좀 배포 단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이 가상 환경인데, 이 가상 환경은 앞과 좀 다르게 OS 전체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좀 필요한 라이브러리 버전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는 이제 파이토치의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된다면 파이토치 최신 버전으로 다운을 받고, 아니면 어떤 이제 또 다른 가상 환경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이제 파이토치의 좀 옛날 버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옛날 버전을 다운해도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 간에 충돌 없이 둘 다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왜 이런 게 중요한지를 조금 살펴보자면, 이게 제가 좀 그냥 GitHub 레포에서 좀 가져왔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뭐 각각 이제 논문이 나와서 그 논문을 이제 좀 실제로 재현을 해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 GitHub 레포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requirements.txt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논문의 저자들이 실제 실험할 때 사용했던 다양한 라이브러리의 버전들을 좀 정리한 그런 파일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각각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Transformers라는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요구하는 버전이 다른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상 환경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Transformers 라이브러리를 이제 컴퓨터에 한번 다운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 4. 그 제대로 된 버전을 다운 받아서 첫 번째 거는 이제 잘 실행이 가능했지만, 두 번째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실험을 재현하려는 경우에는 버전이 맞지 않아서 실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상 환경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패키지 버전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상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AI를 좀 개발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이제 가상 환경으로는 이제 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다는 이제 패키지랑 가상 환경을 통합 관리하게 해주는 도구이고, 실제로 이제 콘다 크리에이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새로운 가상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파이썬 버전까지 함께 명시를 해주면서 이 가상 환경에서는 파이썬 3.10 버전으로 실행을 할 거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콘다 액티베이트 명령어를 통해서 이 가상 환경을 실행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서 또 거기서는 또 다른 파이썬 버전을 사용하고 또 다른 버전들의 라이브러리들을 각 다운받아서 독립적인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상 환경 시스템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다를 제일 자주 사용하는데 뭐 이와 못지않게 뭐 파이엠브나 이제 뱀브라는 이제 가상 환경 툴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도커인데, 도커는 뭐 가상 환경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가상 환경과 매우 유사하게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가상화 플랫폼으로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좀 필요한 코드나 뭐 라이브러리 등을 하나의 이미지에 패키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 환경을 좀 전체적으로 격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돼서 도커는 이제 뭐 AI를 좀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좀 자주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배포 단계에서 좀 간단하게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아마 그쪽 배포를 하시는 과정에서 도커를 좀 사용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서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배포나 서빙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하고 이제 AI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친숙하실 만한 그 서비스가 이제 허깅 페이스입니다. 허깅 페이스는 이제 오픈 소스 AI 플랫폼이자 이제 모델 허브인데, 여기 허깅 페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오픈소스 모델들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자 뭐 진짜 빅테크 회사에서 직접 이 사이트로 모델을 올려서 그러면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여기 들어가서 그 모델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직접 자신의 로컬 환경이나 뭐 GPU 클라우드에서 직접 돌리는 그런 배포를 하는데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서 트랜스포머스 라이브러리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 이 트랜스포머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모델을 상당히 간편하게 뭐 코드 진짜 한 20줄도 채 안 되는 코드로 이제 뭐 AI 모델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냥 허깅 페이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를 예시로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라마라는 이제 AI 모델을 좀 사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만으로도 AI 모델을 충분히 어떤 환경에서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포머스나 이제 허깅 페이스는 상당히 이제 많은 AI 개발자분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VLLM인데, 허깅 페이스는 이제 그냥 오픈 소스로 그냥 거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만, 이제 V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를 시킨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뭐 AI를 사실 연구하시거나 이제 좀 뭔가 학계로 하시기보다는 좀 단순한 좀 개발, 배포 쪽에서 좀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VLLM을 좀 더 자주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페이지 어텐션이라는, 뭐 자세히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 페이지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되게 효율적으로 GPU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고속 저비용 추론이 가능하고 메모리 효율성도 엄청나게 높여줬던 그런 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VLLM 그 저자들이 직접 작성한 블로그에서 가져온 그 표인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HF라는 돼 있는 게 이제 허깅 페이스를 말하는 거고, 가장 파란색이 이제 VLLM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해 보시면 이 스루풋이 허깅 페이스를 사용했을 때랑 VLLM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 스루풋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이제 평소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배포를 하시고 실제 이제 유저들에게 배포를 하실 때는 이제 VLLM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그 모델 자체의 안정성이나 서버 관리하시는데 훨씬 더 용이하실 거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좀 기타 이제 툴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에는 이제 제가 AI를 좀 연구하면서 좀 처음에는 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알 수 있었으면 더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했던 이 리스트인데, 일단 처음에는 엔비디아 SMI입니다. 이거는 뭐 AI 조금이라도 해보시면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 대부분 현재 저희가 쓰는 GPU는 이제 엔비디아 기반 GPU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가 어떤 GPU 서버를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이 서버가 정확하게 어떤 GPU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저희가 그냥 NVIDIA SMI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바로 이 그림과 같은 창이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GPU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해주고, 실제로 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GPU가 현재 이제 그 두 개가 있고, 이게 RTX 6000이라는 엔비디아 GPU가 두 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0번 GPU에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 오른쪽을 확인하시면 이제 쿠다 버전 12.4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 엔비디아 SMI 명령어를 통해서 이 현재 GPU가 지원하는 쿠다 버전이 뭔지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이 용도가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 SMI는 사실 유용하지만 조금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엔비탑이라는 이제 또 다른 그 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엔비탑은 직접 다운을 실제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엔비탑의 장점은 사실 엔비디아 SMI에서 보여준 정보를 그대로 다 제공함과 동시에 이제 조금 더 유저들과 인터랙티브하게 좀 다양한 더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저는 엔비디아 SMI 창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색깔도 많고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 SMI도 뭐 당연히 유용하지만 AI를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엔비탑을 쓰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Tmux인데, 이거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Tmux는 이제 터미널 세션 멀티플렉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터미널 세션을 하나의 창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툴인데, 이거의 장점은 세션을 종료하지 않고 디태치 그리고 리어태치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통 저희가 GPU 서버에 접속을 해서 보통 저희가 AI 모델을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당장 본인의 로컬 환경이 아니라 저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GPU를 쓰는 건데, 뭔가 저는 처음에 AI 연구를 이제 뭐 AI 좀 개발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내 노트북에 있는 GPU가 아니니까 뭐 프로그램 돌리고 실행을 시키고 내 노트북 닫으면은 뭐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 당연하게도 노트북을 닫으니까 그거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도 바로 끊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방지하게 해주는 게 이제 이 Tmux입니다. Tmux로 터미널을 새로 만드셔서 거기서 들어가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고, 거기서 이제 그 detach라는 명령어를 활용을 하셔서 제대로 터미널을 완전 종료하지 않고 그냥 닫기만 하시면은, 이 툴을 활용하시면은 이제 노트북을 닫고 본인의 노트북에서 인터넷 연결이 끊긴 상황에서도 GPU 서버에서는 자신이 실행시킨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좀 하시는 게, 이제 노트북을 못 닫는 거 아시니까 다들 이제 노트북 열어놓고 계속 어디 갈 때 노트북을 들고 이제 열어놓은 상태, 인터넷 연결한 상태에서 계속 다니시는데, Tmux를 쓰시면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 여기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시고 디태치만 잘 하시면 노트북을 끄든 뭐 노트북 로컬 환경이 인터넷에 끊기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GPU 서버만 살아있는 한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Tmux를 제일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게 특히나 더 이용한 게, AI는 프로그램을 한번 돌리면 뭐 학습을 할 때는 뭐 거의 뭐 1시간에서 길면 뭐 하루까지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노트북을 계속 화면에 열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Tmux를 거의 필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제 툴은 이제 Weights and Biases라는 이제 또 다른, 보통 이제 1DB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딥러닝 실험 과정을 좀 쉽게 트래킹, 시각화할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시다 보면은 뭐 로스나 뭐 애큐러시나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치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뭐 로스가 저희가 항상 계속 일정하게 좀 떨어지는 거를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냥 터미널의 상에서는 이제 솔직히 좀 보기도 어렵고 나중에 저장된 거를 불러와서 뭐 항상 찾아와서 부르기도 어렵고 이제 실험을 여러 번 돌리다 보면 이게 막 다 섞여가지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 OneDB라는 이제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이 웹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또 아니면 뭐 이미지나 예측 결과 등 시각 자료도 함께 저장을 해줄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실험 결과를 이제 웹 대시보드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게 로스를 이제 현재 저장이 되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고 또 왼쪽에 이제 다양한 런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 실행을 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을 따로따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렸던 실험이나 저번에 돌렸던 실험이 로스가 얼마나 더 잘 떨어지는지를 바로 그 직관적으로 바로 비교가 가능하고 또 여러 개의 실험 결과를 전에 저장했던 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래서 좀 많은 실험을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모델을 배포하거나 뭐 연구하시려면 뭐 항상 필수적인 이제 클라우드 GPU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요즘 뭐 GPU 값이 너무 비싸니까 실제로 뭐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또 뭐 AI 모델의 크기가 또 워낙 커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일단 가장 먼저는 이제 저희 뭐 GDG기도 해서 일단 GCP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GCP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고 뭐 컴퓨터 엔진이나 뭐 클라우드 런으로서 이제 컴퓨팅을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벌텍스 AI처럼 이제 ML 모델의 학습, 뭐 서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좀 뭔가 파이프라인을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이 GCP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유명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뭐 런팟이나 AWS 그다음에 베스트 AI 등 되게 많은 이제 요즘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워낙 많아서 되게 많은 게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 주변에서 그 AI 하시는 분들은 보통 런팟을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오른쪽 테이블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가격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기준으로 뒀던 엔비디아 GPU가 A100이고 이제 VRAM이 80기가짜리인데 이 정도면 뭐 웬만한 80기가 정도면 크게는 뭐 30빌리언짜리 AI 모델은 충분히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GPU고요. 그게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서 좀 간단하게 좀 가져와 봤었는데 근데 GCP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뭐 3.67달러 정도 되고 베스트 AI는 이제 제일 싸서 0.67달러 정도 됩니다. 실제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는 근데 이제 베스트 AI 같은 경우에는 싸지만 좀 들어봤을 때 그리고 저도 좀 사용해봤을 때 뭔가 조금 불안정한 그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그거보다는 좀 런팟이 좀 가격도 저렴한데 좀 나름 서비스 안정성도 좀 높은 편이라서 런팟을 좀 최근엔 주변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GCP도 괜찮긴 한데 좀 비싸고 아마 GDG에서 제가 저번 학기 그리고 작년에 워크트리 프로젝트를 했을 때 GCP를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뭐 GDG에서 지원금이 나왔어가지고 그리고 아마 GCP를 써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마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나쁘진 않지만 아마 개인이 GCP를 구매해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런팟을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지금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디스코드로 저에게 DM을 해주셔도 나름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